거기서 그래서 좀 받는 분들 그래서 잠깐 봉사 좀 해줘요. 서너 명 필요하다고 하네. 서너 명. 그래서 18, 19면 종강하고 아니야? 아 종강하고 하루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걸린대. 반 두세 시간 정도. 오 실습가 있는데? 예? 네, 지금 17일로 하나 건가? 며칠 가요? 16일이요. 16일 날? 아무튼 18일로 할까요? 17일로 할까? 18일로 할까? 18? 하게 되면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 사람들이 하자. 예? 나 제주도 가 그날. 내 제일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셀카로 찍어서 영상. 아 이게 뭐 하는 날 18일 날 18일로 잡고 3명 정도 얘기할게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3명 정도 예. 그래 다섯인데 제주도 가. 근데 이거 보강 날짜 봤더니 다음 주부터 나도 목요일 날 보강해야 되는데 하루 빠졌던데 벌써 뭐 하나가 그래?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오전에 그 저기 하나 빠 저기 뭐 햄스터 교육 받느라고 내가 거기 수업 빠졌나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얘기해봐야겠네. 그리고 수업이 다 잘 풀려 그러면은 시험을 일단 그 다음 주 월수금을 하고 월요일 날 수업을 할까 이게?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 오후에 시험 안 보고 그냥 월목금으로 수업하고 시험. 다음 주엔 저희 시험이 금요일만 있는 건가요? 그래야겠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강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아니면 저기 얘기를 해서 보강을 잠깐만 얘기를 해야겠다. 네. 보강을 난 목요일 날 하고요. 월요일 날 교수님 저기 김 교수님 보강하고 컨설팅 사례가 원래 목요일 수업 있잖아요. 내가 한 번 수업을 더 해야 되거든요. 목요일 날 수업하고 그날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올지 알려주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보고 다음 주 시험은 수경되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음 주 안 보고 그냥 저쪽 보강으로 넘어갈 거고 나는 저희 보강 김태 교수님 보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오후 오후에요? 네 이거 안 하고 네, 시험 안 보고 보강을 그리고 목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안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차피 다다음 주 시험 보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수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기 잘못하면은 한 번 수업이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는 금요일로 아니면 수경제만 시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이제 권치식 천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권치식이 뭐예요? 여기서 개폐기로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이걸 권치식 개폐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 권치식 권창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측면에서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열이 고이겠죠. 권치식 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열이 고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붕 아래에 묶이는 이런 분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렉피 이렇게 천창을 여는 것을 선호하게 돼 있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권치식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건치식보다는 건치식보다는 천천히 여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온실의 그 환기 관리에 되게 효과가 높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환기라는 거는 온실의 환경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환기를 통해서 습도 조절, 온도 조절 이런 것을 하죠. 그래서 환기에 의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자연식 환기가 가장 기본적인 온실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제일 싸구려 온실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보니까 비가림 이렇게 빌 한 장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거 개폐기로 이렇게 원톤으로 열고 닫는 온실들이 있어요. 얘 환경 관리 뭘로 해요? 창을 열고 닫음으로 관리를 하죠. 열고 닫는 게 뭐예요? 환기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환기라는 거는 우리가 온실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바로 환경 관리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기기 그다음에 그게 하나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자연적인 심해에서 천창을 통해 공기 유도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상창은 바람을 직접 온실 내로 유입시키기도 하고요. 바람이 온실 전체에 압력차를 만들어 벤출 효과에 의해서 바로 바람 쪽 그 측벽과 반대편의 압력차에 의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벤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벤출에 의해서 벤출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중력법. 뭐냐면은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지고 차가운 공기는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온실 안에 뜨거운 공기가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기가 뜨거워져서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 버리고 측면에 바깥에 있는 시원한 공기, 무거운 공기는 온실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걸 우리가 중력에 의한 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기는 바로 풍상풍화창에서 온실 자체로도 공기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벤출 효과인 것도 있고 바로 중력에 의한 중력차에 의해서도 바로 자연환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 중력 환기 특성에서 보게 되면은 정통적인 방법은 풍화창을 여는 게 이제 제일 그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보통 바람이 없는 경우 온실 내부 온도가 더 높거나 절대 습도가 외부에서 증가하면서 온실 내부 공기가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기, 중력에 의해서 환기의 원동력이 되고 바로 굴뚝 효과를 자극할 수 있다. 뭐냐면은 굴뚝 효과는 뭐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이 굴뚝 효과가 발생하면 공기의 교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굴뚝 효과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개폐구를 달았을 때 환기창을 만들었을 때 굴뚝 효과는 극대화된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래서 그다음에 환기구 개방과 일사량은 관계가 있으며 그러니까 환기구를 개방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기는 우리가 이제 뭐 온도를 갖고도 하지만 뭐 수분 갖고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하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시발점으로 해서 환기 조절하는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온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온도가 만약에 25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28도로 올려서 온실의 습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온실의 온도가 32도야. 35도로 올리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그때는 창을 열어서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온실의 온도를 얘기를 할 때는 그 환기를 얘기할 때는 온도뿐만 아니라 바로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온도도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창을 열을지 닫을지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환기에서 이제 환기등 기계적 단열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냉각 장치를 이용하면은 환기창을 열 필요가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은 온실의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온실에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햇빛이 세게 들어와도 창을 안 여니까 어때요? 습도가 높게 유지하고 이산화탄소 높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요. 환기창을 닫으면은 예를 들어서 700W의 광이 온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700W를 식힐 만큼 충분한 냉각 열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물의 온도와 광 비율을 맞추려면 온실의 온도는 높은 광 수준에서 크게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실의 온도는 높더라도 광이 높다고 하면은 크게 온도를 광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낮에 온도가 높다는 생각한 것보다 밤에 온도를 낮춘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평균 온도를 유지할 때요.
낮의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밤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낮의 온도를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밤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실의 온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평균 온도로 얘기하죠. 평균 온도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계적 방법을 쓰는데 기계식 냉각은 자연온기보다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생산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근데 기계식 냉각을 사용하는 이유는 온실과 외부 공기 절대 습도가 작거나 음수여서 자연온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게 장마철이 되겠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써서 제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이들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환기량을 줄이는 방법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산란유리나 산란제 코팅을 사용하면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지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면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들이. 그다음에 환기구를 우리가 볼게요. 환기구에서 자연 바람으로 냉각을 하자, 자연 바람으로 온실의 공기를 교환하잖아요.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있을까요? 환기 창으로 내가 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환기량 계산할 수가 있나요? 환기량 계산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 및 기계적 또는 다열 냉각인데요. 냉각의 또 다른 있은 제습이 이게 되겠어요. 야간에 증반량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제습은 열과 냉기를 단기 저장과 함께 히트펌프 사용하면 매우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계식 냉각은 자연 환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 아까 똑같구나. 그 다음에 이제 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계식 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기계식 환경은 이제 볼게요. 팬의 용량은 부피, 그러니까 공기의 부피 대 압력을 갖고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블레이드 효율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효율은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분의 모터의 블레이드 효율을 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되는데 시간당 필요한 공기량 계산하게 되면요. 온실에 흡수된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온실 안으로 제곱미터당 뭐 700W의 에너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부와 외부의 엔탈피 차, 그러니까 내부가 외부보다 엔탈피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은 한 번 교환할 때마다 엔탈피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내외부 엔탈피 차가 적다고 하면은 환기를 많이 시켜야 에너지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의 편차에 따라서 환기량이 결정된다. 환기량,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의 차가 크면은 온실 조절하기 쉽다 어렵다? 쉽다. 차가 작으면은 조절이 어렵다. 왜냐? 환기를 더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압력은 어떨까요? 온실 내부의 공기정과 환기구에 결정되는데 일단은 이 공기를 기계식으로 환기를 할 때 일단은 거리가 더 멀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작물이 밀집될수록 작물을 촘촘하게 심을수록 더 저항이 많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공기 덕트, 그러니까 좁은 공기 덕트가 있으면 어때요? 압력을 더 세게 되죠. 왜냐면 큰 덩치가 구멍이 크면은 압력을 가볍게만 해도 공기가 큰 통으로 잘 빠져나가는데 구멍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압력이 더 세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식물 사이에 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물 속도의 정의를 얘기를 할 때요. 야간에는 보통 15에서 20g 정도의 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야 된다고 해요. 보통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1헥타는 1000제곱미터니까 시간당 얼마예요? 150에서 200리터의 물을 바깥으로 제거를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충분하게 증산량을 맞출 수가 있다. 증산을 만약에 15에서 20g 증산 못하게 되면요. 생장점으로 칼슘이 접근하지 가지 못함으로써 세포에서 칼슘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닥을 피복하는데 완전 방수프로 바닥을 막는다. 그 다음에 식물에서 폐기물에서 증산하는 것도 억제시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증산량은 모든 작물 위치마다 같을까요? 위치마다 작물의 증산량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식물차를 내가 만폭을 심어놨는데 보일러 뭐라고 하죠? 온수 파이프 옆에 있는 양이 증산량이 많을까요? 온수 파이프의 거리가 멀수록 증산량이 많을까요?
온수 파이프에 가까울수록 증산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위치마다 증산량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온실 내부와 외부의 절대습도 경향성은 우리 환기 시스템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내부의 환기차를 절대습도의 환경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부의 절대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환기를 얼마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밀폐형 온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에어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밀폐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캐노피의 하부 증산 그 장단점을 설명할 건데요. 캐노피의 하부 증산 증가는 강광하에서 식물 상부 증산에 의한 냉각을 방해한다. 완전 밀폐형 온실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식물체가 이렇게 이게 온실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식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에어튜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이렇게 바깥에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 공기는요. 건조한 공기예요. 만약에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증산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근데 햇빛이 세요. 그러면은 요게 증산량이 많이 요구되죠. 근데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래에서 증산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못 갈 수도 있죠. 또 하나가 외부의 공기가 차갑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근권의 증산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의 흡수량이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근권이 차가워지면 흡수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생장점에서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주의해서 온실을 통제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이 반밀폐 온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투자비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온실 하부에 아까 이렇게 찬 공기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과일의 익는 속도가 빨라져요, 늦어져요? 늦어지겠죠. 늦어지면은 과일의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밀폐 온실에서는 운영할 때 주의할 게 하부의 과일들의 익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반밀폐 온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또 하나가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이 반밀폐 온실이 우리가 이제 반밀폐 온실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완전 밀폐 온실 특징은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지어놓고는 일단 해충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미세해충이라고 하죠. 담배가루의 총체벌레, 온실가루의 진딧물 이런 걸 우리가 미세해충이라고 하는데 미세해충들은 온실 내부에 압력이 세게 되면 온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을 뚫고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요. 그러면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해충으로부터 프리가 되고 당연히 바이러스부터 자유롭게 되겠죠. 이것들요. 네, 이것들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건 장점들이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고 운영상에 이러한 주의점들이 있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직 분사편 좀 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직펜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수직펜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직펜을 많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온실도 이번 새로 짓는 거는 수직펜을 달아요. 이 수직펜의 장점은 이게 수직펜은 여기 펜이 달리고 식물이 여기 있잖아요. 수직펜이 바람이 이렇게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식물 사이에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식물 사이에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연면역인층을 깨기가 쉽다는 거죠. 잎 주변의 습도가 가장 높잖아요. 그걸 깨기가 쉽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건조한 공기를 아래에 밀어넣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습한 공기가 올라오잖아요. 이 거리가 어때요? 불과 5, 6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짧은 공기로 수분은 최단 거리로 작물에서 온실집으로 이동합니다. 최단 거리죠. 이거 5m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5, 6m밖에 이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단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보강등을 달았어요. 이 보강등을 달면은 보강등에서 나오는 물을 열을 갖다가 작물 쪽으로 밀어내게 되죠. 작물 쪽으로 밀어내게 되면 어때? 이 바람이 아래까지 돌아가니까 우리가 추가 난방 열량이 필요하지 않다. 뭐냐면은 만약에 뜨거운 공기가 고체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근권에 여기가 뜨겁고 여기는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온도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파이프 난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뜨거운 공기를 아래로 밀어넣는다고 하면은 이 난방이
안 해도 되거나 어떤 때는 적게 해도 되게 줄여드려. 그 다음에 우리가 꽃봉오리의 상장점 주변의 공기 이동이 0.2m 초당 그 복사열에 의한 과열을 줄일 수 있다. 뭐냐면은 생장점 주변에 있어요. 이 생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보강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가깝죠. 근데 바람은요. 우리가 대류열이라고 하죠. 바람이 내려가서 식물체의 온도를 다들 뺏어가게 되면은 식물체 생장점에서 보강등에 의해서 잎이 타는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직 분포를 위아래 편차를 줄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다른 모터는요. 우리가 온실에서는 신받는 모터는 전부 다 교류 모터를 쓰라고 하는데 얘는 직류 모터를 쓰라고 해요. 왜 직류 모터를 쓰냐? 팬의 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류보다는 직류가 편리하기 때문에 바로 직류 모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수직팬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을. 그다음 우리가 그 온실의 온도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온실의 내부에 우리가 온도 편차를 만들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사도가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 슬로프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어때요? 온실 내부 온도 편차가 심하다고 했죠. 왜요? 뜨거운 공기는 높은 곳으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낮은 곳으로 가는데 이 구배가 클수록 높낮이가 클수록 뜨거운 공기는 더 빠른 속도로 높은 곳으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더 빠른 속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슬로프가 클수록 기울도가 클수록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맞죠, 그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이요. 바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경사도 온도차가 있고 바람의 효과가 있어요. 바람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근데 여기다 커튼을 치게 되면 온도 편차가 줄어들죠. 그래서 외부의 공기의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는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크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벽 근처에 환기창에 저압이 발생해서 보통 우리가 벤출 효과라고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여기에 압이 이쪽에 바람이 세게 불면 여기 압이 세지죠.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반대쪽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을 사용하면은 온도 편차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바람의 효과를 줄여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실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온실 내 이 수직실이 뭐라고 했냐? 요게 수직실인데요. 그러니까 그 베이마다,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을 그 온실에서 요 베이마다 이걸 막아준다면 공기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이걸 설치할 때마다 이 안에서만 온도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직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수직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온실 내부 온도 편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직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기울기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어요? 지금 대부분 온실 큰 온실들은 기둥을 뭘로 사용한다? 우수관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붕의 우수를 바꿔서 배출할 때 바로 우수관을 사용한다. 기둥은 왜? 기울기를 낮게 함으로써 온실의 온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들이라고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온실에 이제 그 편차 스크린 사용 온도 편차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차를 우리가 이제 스크린 사용하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식 이제 탈수 장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제습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실내가 습해지면은 제습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천연 제습제가 우리가 온실에서 갖고 있는 천연 제습기는 뭐예요? 자연기 제습기는 바로 차가운 유리면과 플라스틱면이 제습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기계식 냉각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가운 냉판을 통해서 차가운 면이 있으면 습한 공기가 닿게 되면 결로가 생기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기계식 제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 사용되느냐면은 지금 일반 전기로 사용하지 않고요.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농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 올해 착화 어정됐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제가 중동에서 얘기했던 방법이 있었죠. 화학적 제습법. 뭐냐면 물 먹는 하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염화 브로마이드를 갖다가 브롬을 갖다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소금처럼 그런 뭐라고 하죠? 습한 공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게 물 먹는 하마처럼 물을 갖게 되고 건조한 공기 통과되는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제습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염화칼슘이나 염화 리듬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화학적 탈수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 난방에서요. 난방 시스템에 보면 온수 난방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크게 나는 온수가 있고 두 번째가 온풍이 있어요. 그러면은 온풍하고 온수하고 차이가 온도 편차가 누가 작을까요? 온풍하고 온수하고 온수가 일반적으로 온풍보다 온도 편차가 적죠. 왜요? 물이 공기보다 에너지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또 보게 되면은 이 온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시되면은 25도의 공기를 집어넣으면은요 지금 이제 50m쯤 가면 어때요? 공기 온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8도씨 온실에서 25도의 불로 공기를 밀어넣게 되면은 어때요? 50m 가니까 공기 온도와 똑같이 져버리죠, 이것들요. 그래서 온실에서는 실제로 온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를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대 온실에서는 그냥 짧게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광 이제 스크린 시스템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스크린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안 뺏기게 하려고 우리가 에너지 스크린을 사용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온도가 광이 셀 때 차광을 하는 목적이 있고 광을 산란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스크린을 사용해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복사 냉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기에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꼭 커튼을 닫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복사 냉각에서 생장점이 복사를 뺏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또 이런 경우 이제 네 번째 야간 보조광으로 인해 보광등으로 인해 광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 이렇게 되면은 민원이 되게 걸리겠죠. 이것들이 이렇게 만약에 도시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이거 이렇게. 근데 이 시골이니까 조금 문제가 덜했을지 몰라도 아마도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가면할수록. 그다음에 국부적으로 우리가 커튼을 사용하게 되면은 온실 내에 국부적으로 차가운 수직기류가 감염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차가운 공기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온실 수분 균형 그래서 수분 배출도 개선한다는 것들. 그래서 그러면 스크린의 역할은 보호만 있는 게 아니죠. 몇 가지 역할이 있어요? 무려 기본적으로 6가지 역할이 있어요. 한 가지 또 있어요. 뭐요? 바람이 불을 때 온실 내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도 커튼의 역할이죠. 커튼 치고 나면은 온실 안에 온도 편차가 줄어들어요. 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커튼이라는 거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바로 보온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수준이 높은 거는 뭐예요? 바로 차광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수준이 조금 높은 거는 이제 상광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다? 바로 네 번째 차가운 지붕으로부터 작물의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하죠. 바로 복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기타 등등인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시험 문제 냈어요. 커튼의 역할이 아닌 것들을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 문제는 제가 이메일 아니라 저기 방도 뭐라고 하죠? 저기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민경 여기 또 들으라고 하시고 다른 안 오신 분들도 있으면은 꼭 들으라고 하시고